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화나면 지는 거야. 슬퍼도 꾹 참아야 어른이지.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꾹꾹 눌러 담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근거에 대한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인데 누가 어깨를 쾅 부딪히고는 그냥 휙 가버려요. 이때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죠? 아, 뭐야? 하고 짜증이 확 나나요? 아니면 에이, 바쁜가 보지 하고 그냥 넘기시나요? 바로 이 찰나의 자동적인 반응 속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늘 맴도는 익숙한 목소리들이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들인데 혹시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오래된 생각에 한번 제대로 맞서보자고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예일대학교 감정지능센터의 소장 마크 브라켓 교수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게 바로 이 감정에 대한 건데요. 그의 연구가 밝혀낸 사실이 정말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불안감 좀 없어졌으면 이 분노를 어떻게든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감정을 적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브라켓 교수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 감정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정 조절의 시작점입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감정은 데이터다. 와, 이거 완전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감정이 우리를 막 휘두르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깜빡이는 신호, 즉 데이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그 기분 나쁜 감정들 속에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감정의 데이터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죠. 브라켓 교수가 자기 얘기를 예로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요. 이걸 들으시면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들 중요한 발표나 면접 앞두고 엄청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불안감 때문에 망치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그 불안감이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거 너한테 엄청 중요한 거야. 정신 차리고 준비 단단히 해. 라고요. 어때요? 갑자기 불안이 나를 망치려는 적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는 조력자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자동차 계기판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운전하는데 엔진 경고등에 빨간불이 딱 들어왔다고 이 차 버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본인 열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점검하죠. 감정도 똑같은 경고등이라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왜 신호가 왔지? 하고 점검하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인 거죠. 오케이. 그럼 감정이 데이터, 즉 신호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야죠. 해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감정에 대한 정확한 언어입니다.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냥 기분 안 좋아. 나 오늘 좀 스트레스 받네.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 그냥 아파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진단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압박감. 다 그냥 기분 나쁜 감정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녀석들입니다. 내가 느끼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인지 아니면 당장 눈앞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인지 혹은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이 없어서 느끼는 스트레스인지 정확히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감정을 읽는 법까지 알았으니 진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필살기를 배울 차례입니다. 브라켓 교수가 개발한 건데요. 이게 정말 마법 같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구해줄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름은 메타 모멘트인데요.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잠깐 멈춤 하는 거예요. 이 1초의 멈춤이
감정에 휩쓸려서 후회할 행동을 하는 나와 현명하게 대처하는 나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딱 4단계예요. 첫째, 나 지금 열받네 하고 알아차리기. 둘째,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일단 심호흡 한번. 후. 셋째, 가장 이상적인 나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하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딱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자기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선생님, 지금 저한테 화내시기 전에 메타 모멘트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어린 학생조차 이걸 배워서 어른의 감정 폭발을 막아준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을 꾹 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진짜 지혜로운 감정 관리법이죠. 그런데요,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나 혼자 욱하지 않고 잘 살자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브라케 교수는 이 감정지능이야말로 리더십, 부모 역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핵심 열쇠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스케일이 확 커지죠. 옛날 리더들은 어땠어요? 항상 문제없어 하면서 강한 척만 했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리더, 진짜 좋은 부모는요. 사실 나도 요즘 좀 힘드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근데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 하면서 자기만의 극복 방법을 공유하는 거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롤모델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 사이의 진솔한 연결이 중요한데 현실은 좀 씁쓸합니다. 최근에 나온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요즘 10대 5명 중 1명, 그러니까 20%가 힘들 때 사람이 아니라 AI 챗봇한테 정신적인 고민 상담을 한대요. 정말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 같습니다. 물론 AI가 유용한 정보를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브라켓 교수가 어린 시절 괴롭힘으로 힘들었을 때 정말 듣고 싶었던 말,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우린 같이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따뜻한 말을 AI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사람의 온기, 바로 그 연결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감정은 적이 아니라 친구. 없애려 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세요. 둘째, 모든 감정은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나쁜 감정은 없어요. 셋째, 데이터는 정확히 읽어야죠. 감정에 딱 맞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넷째, 욱할 땐 메타 모먼트로 딱 1초만 멈추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우리에겐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진정한 연결이야말로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 하고 끝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 하나만 딱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감정을 미워하는 대신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건 어떨까요? 얘야, 넌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니? 라고요. 그 작은 시작이 분명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게 될 겁니다.